먼저 들어오시죠. 네. 우리 고광민 부대변인 들어오시죠. 네. 좀 앞으로 오시죠. 네. 자, 임명장 고광민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17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진 찍으시죠. 됐습니다. 김민수. 네, 임명장 김민수. 한 발짝 앞으로 오십시오.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문영주 부대변인이죠. 임명장 문형주.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서령 부대변인 보세요. 자, 임명장 설영호.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송현혜. 임명장 송현혜. 내용 똑같습니다. 신동용. 임명장 심동용.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숙자. 임명장 이숙자. 내용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부대변인도 오셔서 단체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대변인도 오시고. 우리 지도부님도 오십시오. 네. 문병호 최고위원님, 최도자원님 다 오시고요. 네. 제 밀착을 좀 하시죠. 네. 정찬택 위원장님 오세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바른미래당 화이팅! 화이팅! 제12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제71주년 재헌절입니다. 71년 전인 1948년 오늘 50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은 9차례 개정되면서 시대와 역사에 맞는 국가상을 정립해왔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32번째 재헌절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87년 대통령 직선 체제로 만들어진 양당 체제 하에서 모든 정치는 정권 투쟁으로만 이어져서 타협과 공존 없이 극한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국론 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빈축만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대 양당의 횡포 아래 전개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를 기초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대 양당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분권과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정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71주년 재연도를 맞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개혁을 제도화하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열립니다. 제가 대표가 된 지 처음이고 도무지 14개월 만에 회담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직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마땅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5당 대표들은 모두 대통령에 도전했거나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일본 여야당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당청연석 회의에서 정의영 국가안보실장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과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죽창가다 의병이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 감정, 대일 감정을 앞세우는 대한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일 간의 무적정 대결보다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힘을 모아 해법을 찾는 진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자칫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지하게 바랍니다. 네. 제71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는 갈등의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또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출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도 추경안 처리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교섭단체 3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내 수석 간 협의를 통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희장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반복되는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자신들도 참여해서 표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표결 결과에 불복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니 민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19.3%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추가 취업을 원한다는 청년층 투잡 희망자들도 급증했습니다. 투잡 희망자를 포함한 5월 청년층 확장 실업률 역시 1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의 질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입니다.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와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금을 쏟아부어서 60대 이상 노년층 초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국 엘러베머즈 첨단 용사들을 위해 현지 한국 기업이 마련한 행사에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미 90이 넘어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뤄낸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이런 분들도 챙기겠습니다. 제가 짧게 미국에 다녀오는 동안 권성주 혁신위원회 단식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식 그 자체보다 다녀올 때까지 손학규 대표께서 권성주 혁신위원회 단식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혁신위를 어떻게 재가동하고 정상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최고위에 특히 혁신위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없고 닿을 길 없는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의 문턱을 매우 높게 느낄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이정현 대표 대상으로 13일간 단식을 했었고 그 단식을 기점으로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정현 대표는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조율을 해보려는 시도라도 끝없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혁신위원들에게 어떤 요구사항으로 어떤 경위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윤리위 당무감사특위니 혁신이니 하는 당의 독립기구라는 것들이 조변 섞게 하면서 어떨 때는 독립기구였다가 어떨 때는 독립기구가 아닌 것처럼 응대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 당규에 따라 즉시 독립기구인 혁신위에서 의결해 올라온 혁신안을 최고위는 추인하고 그에 따라서 당의 혁신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물리적으로 혁신위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등의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변화가 있길 기대합니다. 예, 원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71주년을 맞는 재헌절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흘러 우리나라도 헌법에 뿌리를 둔 입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가 사류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 된 주 원인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권, 상생, 협치, 국가 대개혁인데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독선과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상 무소불위의 권력은 시대 상황과 어긋나 대통령을 오히려 무능으로 밀어내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독선과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전두환 군사 독재와의 타협의 사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회가 현행 헌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힘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권력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헌법이 되도록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는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아베 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그 의견을 실리론과 명분론으로 본다면 사실 정부 여당은 실리론에 서는 게 맞습니다. 야당은 명분론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정부 여당이 가장 강한 명분론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정부 여당이 친일 반일이라는 프레임에 매몰돼서 또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결국 멍드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잘 구사해서 명분 없는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선거용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아베 정부가 몰상식한 선거용 경제 보복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도 아베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야당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문제 발언이 없으면